건물관리 넘버 1 GBFNC 관리소장 임소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승강기 법정 관리와 마찬가지로 소방 안전도 반드시 법적 규정에 따른 관리와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 법정 점검에는 작동 점검, 종합 점검, 월감 점검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리단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안전 관련돼서는 나머지 다 업체들이 알아서 합니다. 관리단이나 입주민들이 제일 신경 쓰여야 할 사항은 안전관리자 교육,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반드시 수료를 해야 정상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신청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소방안전교육, 강습교육,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이 메뉴를 통해서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강습교육은 원격, 집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원격의 경우 웹캠이 달린 PC나 노트북 준비가 필수이고, 또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서둘러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육을 잘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강습교육을 받고 실무교육은 2년 내에 교육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처음 선임할 때는 강습교육을 받고 2년 있다가 실무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무교육의 경우 한 2년마다 한 번씩 또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소방안전교육, 실무교육 신청, 소방안전관리자 메뉴를 통해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사이버 교육 수료 후 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 교육까지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실무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실무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교육 주기는 최초 강습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습교육을 받고 2년 있다가 실무교육을 받고, 또 이거 실무교육은 한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2년 있다 받고 또 2년 뒤 도래되면 또 교육받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교육을 받지 않아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 수행이 안 되면 이런 페널티가 부여되니 꼭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24년 전만 하더라도 강습교육은 없던 거였습니다. 없던 거. 갑자기 또 강습교육이 생겼는데, 저희도 건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꾸 이런 교육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소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소방협회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방에 관련자 분들이, 퇴직한 분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소방협회의 수익 사업이 아닐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수익적으로 좀 변질된 것이 아닐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받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과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소방의 법정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한테 맡겨놓으면 업체가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업체에 맡겨놓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거를 점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 작동 점검. 소방 작동 점검은 소방 설비를 조작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프링클러나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의 각종 소방 장비들을 작동시켜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른 문제가 없는 건지 점검을 하는 것이죠. 소방 작동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횟수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횟수는 연 1회, 점검 시기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방 종합 점검이 있습니다. 소방 종합 점검은 앞 작동 점검을 포함해서 설비별로 부품이 잘 돌아가는지,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 종합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 건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횟수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횟수는 연 1회, 점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작동 점검, 종합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작동이랑 종합 점검은 소방업체에서 보면 제일 고액 용모자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사라고 하는데, 그 관리사와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 한 3명? 많게는 4명, 5명, 큰 건물은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나라에서 공인하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소방 월 점검이 제대로 달고 있는가를 확인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작동이 있고 종합이 있는데, 작동 하나만 해당되는 건물이 있고, 스프링클러나 있고 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작동이랑 종합이 같이 해당이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 두 점검은 보고서가 필수인 겁니다. 어차피 소방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완료 후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점검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이 끝난 이후 15일 이내에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또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 계획서를 함께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 후 10일 이내에 점검 기록표를 출입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30일 이상 게시하시고 그 보고서 및 점검표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나 시정사항이 있었던 경우 그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반에 따른 페널티는 아래와 같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 월간 점검. 이 두 가지 점검이 없는 달에는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점검표에 작성한 후 현관이나 소방기기 부근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소방서에서 불시에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화재가 발생됐을 때 소방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 같은 비미대가 있으면 그게 또 페널티가 가해지게 되겠죠. 위반 시 이 부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꼼꼼히 작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소방업체가 하게 돼 있지만 간혹 가다가 작동점검, 종합점검 이거는 소방업체에 맡기고 이 부분은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관리단 내에서 자체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로 한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겠죠. 이상 소방점검에서 가장 필요한 3가지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건물 소방 관련 법규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전문가가 건물의 급수라든지 점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등등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 소방 관련 법규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고 또 면허가 있어야 작동이랑 종합 같은 건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소방 점검 업체를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업체를 고를 때 주의사항을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돈 10,000원, 20,000원 싸고 비싸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연락이 제대로 되는 업체. 밤 12시든 새벽 2시든 새벽 3시든 일단 연락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도 안 된 소방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업계도 되게 영세하기 때문이죠. 연락이 제대로 되는 업체를 찾으시면 되고 소방 공사팀이 같이 운영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소방업체가 점검만 하고 공사 같은 건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랑 같이 하는, 직영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소방업체를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분만 체크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신다. 그러시면 최소한 80점 이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업체에서 간혹 가다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밤 새벽 1시나 2시나 되면 전화하면 무조건 소방업체가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소방업체는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소방업체가 불렀는데 왜 안 올까?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드리는 돈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요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대다수의 사항은 소방안전관리 회사에서 다 진행합니다. 관리단이나 입주민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회사를 선택할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편하게 관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물관리 넘버 1, GVFNC 관리소장 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